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시민들을 암살하는 청부업자. 너무나 당연하게 형법 제250조 1항 살인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즉 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인데다 2인 이상을 살해하는 연쇄살인이죠. 대한민국 법을 보면 양형 기준이 있는데 제4유형인 중대범죄 살인, 제5유형인 연쇄살인이 두 개나 겹쳐서 절대 감형되지 않고 영구격리 무기징역 내지 사형입니다. 또 청부를 실행하며 유리창을 보주죠. 이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를 주거침입으로 할지 말지를 따져봤는데 군인 옆에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군인의 집으로 생각하고 주거침입으로 규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에도 일반 주거침입과 특수주거침입이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은 흉기를 들고 침입을 하는 건데요. 과연 청부의 와이어도 흉기를 볼 수 있을까를 알아보니 와이어도 흉기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여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을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결론: 연쇄살인, 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종합형량, 영구격리 무기징역 내지 사형. 42시티의 거물인 대부, 마피아 여럿을 거느리는 거대 범죄 조직의 수괴죠.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또 42시티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제45조 제1항 위반. 그런데 권력구조를 바꾸고 수뇌부를 무너뜨릴 정도의 로비면 금액이 적지 않을 테니 특가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로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부하인 마피아를 이용해서 살인을 하는 건 형법 제31조 살인교사, 살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습니다. 법에서는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대부에게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사람을 공격함으로 무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를 이용해 살인하는 행위는 형법 제250조 1항 살인 취급을 받으며 맹견에게 입마개와 목줄도 차지 않았으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개가 사람을 죽였을 때 발생하는 동물보호법 제97조의 경우 실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부는 고의로 살인을 시켰기 때문에 해당 법이 아닌 살인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 살인교사, 살인, 동물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등. 원래는 사형 및 무기징역에 뇌물 X의 2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 깊게 뿌리내린 대부는 이를 전부 무마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여차하면 꼬리 자르기용 가짜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종합형량: 엘리트 집단이 수뇌부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수사 중단. 대부에게 이 맹견들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동물보호법 제26조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의해 격리된 뒤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안락사 처리됩니다. 결론: 안락사. 악인과 시민. 우선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악인은 마피아와 접선도 못하고 딱히 범죄를 저지르는 게 없어서 사실상 시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둘의 문제는 바로 제대로 된 신분이 없다는 건데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무후적자, 불법 체류 상태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민증이 없으므로 원래라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려면 무조건 민증검사를 하는데 이를 통과했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225조 및 229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10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47조 허위날인 및 248조 사위투표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론: 불법 체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날인, 사위투표죄. 종합형량 징역 최대 15년. 마피아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찰. 일단 도청 및 부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 되지만 마피아 같은 거물급 범죄를 잡을 때는 법원에서 허가서를 내줍니다. 따라서 도청 부검으로 인한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밤에 조사를 하는데요. 원래 같으면 수사준칙 제21조로 인해 밤 9시 이후에는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민의 생명을 위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판사의 허락 없이 밤샘 취조를 할 수 있습니다. 42시티는 매일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긴급 상황이니 이것 또한 무죄입니다. 결론: 무죄. 자경단원은 석궁을 들고 마피아를 찾아서 죽이는데요. 일단은 살인은 무조건 살인죄로 사적 제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궁을 소지하고 발사하는 건 총포화약법 제70조 위반으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낮에 카페같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발을 올리고 단검을 부리는 행위는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카페에서 그랬으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되겠네요. 결론: 살인, 총포화약법, 특수협박죄, 업무방해. 종합형량
살인을 제외하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 혹은 최대 1억 7,500만 원의 벌금형. 살인 포함 시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 스토리를 보면 밖에서 파견된 관련 업계 사람이라는데요. 숨겨진 블랙 요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외부 사람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국가 비밀 요원이다? 그래도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직권남용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자 등에 의해 요원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요원의 신분 자체가 국가기밀이라 공식 소송이 불가하며 사실상 무죄가 될 것입니다. 결론. 외부 사람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짜 요원이면 무죄가 되겠습니다. 마피아. 42CT 최악의 범죄자죠. 살인은 기본이요. 경찰관 살해는 특가법 제5조의 9로 가중처벌. 내부의 밑에서 또 다른 자신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합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체를 치우는 건 형법 제161조 사체은닉으로 7년 이하의 징역. 의사로 위장했지만 의료행위는 안 했으니 의료법 제27조의 2 의사사칭죄만 물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짐승인간을 이용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행위는 짐승인간과 공범 취급을 받는데 어차피 위에서 살인을 다뤘으니 이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반협박으로 사기꾼을 데려온 것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외로 최악의 범죄자치고는 저지른 항목이 적은데요. 결론. 살인, 유해 화학물질 관리, 범죄단체 조직, 사체은닉, 의사사칭, 특수협박죄, 종합형량,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 어떤 누구도 죽어서 마땅한 사람 없다면서 투표는 꼬박꼬박 하는 의사. 일단 밤에 간호사한테 차트 넘기는 건 딱히 문제가 없더라고요. 또 의사가 죽고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사가 죽기 전까지는 간호사가 힐을 못하잖아요. 즉 의사가 간호사의 치료행위를 못하게 막았다고 보고 제대로 일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잉증유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어차피 못 막는 내부, 지민, 청부 빼고 모든 킬 일러스트를 봤거든요. 보면 마피아뿐만 아니라 자경, 용병, 심지어 성직자까지 전부 가슴에 공격을 당한 걸로 보이는데 팔이랑 머리는 멀쩡하단 말이죠. 근데 의사는 환자의 머리랑 팔까지 과잉직료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원래는 돈을 받아야 사기죄 의료법 제66조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끝나고 돈 받으니 적용됩니다. 설사 돈 안 받는다고 해도 필요 없는 곳을 굳이 치료하는 건 형법 제257조 상해죄 또는 제260조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결론. 사기죄, 상해폭행죄, 의료인 품위 손상, 보험금 허위 청구. 종합형량. 징역 최대 15년, 면허 및 영업정지 1년, 부당이익금 전액 환수.